두 번째는 이겁니다. 사실 주말에 뭔가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보다 이슈를 선점한 부분이라고 개헌 부분이에요. 개헌. 자, 박수현 의원님. 예. 사실은 한 시간을 한 달 전쯤으로 돌려보면 예.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좀 제안했을 때 네. 이재명 후보는 분명히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4년 연임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요. 그 뜻이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제 우원식 의장의 개헌 제안을 말씀을 이제 사회자께서 하시는 것은 그때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좀 소극적이지 않았느냐라고 예. 하는 뉘앙스의 질문이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내용에 대한 질문 두 가지가 예. 같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은 이 개헌에 대해서 한 번도 소극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국회에서 20여 년 넘도록 이 개헌에 관한 토론들이 효과들이 좀 쌓여 있는 것이고 그중에서 민주당은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 왔죠. 예. 이재명 후보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국민 중에 또 특히 정치인 중에 이 개헌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사람들이 있을까요? 이건 시대 정신인데요. 다만 그 당시에는 정말 이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것, 이 탄핵의 이 인용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고 국민들이 내 불면의 밤을 막 보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죄송하지만 평생 그 개헌론자로 살아오셨지만 우원식 의장님의 개헌 제안이 그때 시기상으로 정말 전혀 좀 맞지 않는다는 역풍이 또 있었어요. 너무 앞서갔다는 예, 민주당 내부 그렇습니다. 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는데 어째 좋습니다. 하여튼 한 번도 소극적이거나 그런 입장을 가져본 적이 없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신념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쭉 안을 제안했는데 대통령 권한을 좀 제한하면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 예. 뭐 이런 방향으로도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지금 질문하신 이제 4년 연임제 그렇죠. 이 문제를 했죠. 지금 뭐 질문해 보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때는 4년 중임제를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언론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중임과 연임은 사실 범위의 문제지 같은 언어입니다. 중임은 뭐 푸틴처럼 한 번 쉬었다 다시 할 수 있는 것도 중임이고 그러나 연임은 2018년 3월에 제안했던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에도 4년 연이어서 중임하는 것을 연임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한 번 연임하는 것을. 예. 이것은 중간평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4년 1회 연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다른 변화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일관된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도 호언을 한 건 없고 분명히 네. 시대 정신의 개헌은 분명히 이재명 후보 머릿속에 있었다. 그럼요. 당연하죠. 예. 노돌 교수님, 노 교수께서 전공이 법학이시니까 이게 어제 오늘 국민의힘에서 꽤 많이 이재명 후보를 가리켜서 하는 건 저 개헌이 결국은 뭔가 시대 주문위기가 바뀌고 본인도 개헌에 발을 맞춰야 되는데 장기 집권 욕심 혹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처럼 긴 집권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주는 야욕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노 교수가 보셨을 때는 정치 공세에 불과한 겁니까? 요새는 법학한 사람들이 인기가 없는 시대여가지고 법학에 좀 그렇긴 합니다만 예. 글쎄요 그런 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뜬금없는 우려가 아닌가 싶었어요. 예. 밥도 짓기 전에 밥 많이 먹으면 너무 배부를 텐데 요새 저 탄수화물 많이 먹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는 격정이 뭐 해당이 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뭐 개헌이 헌법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조금 태도를 바꾼 게 그래 개헌이라도 한번 해보자. 왜 이렇게 정치가 엉망이냐. 개헌이라도 해보면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국민들 많은 그 개헌하시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이 많을 거예요. 개헌만 하면 모든 정치가 대한민국 정치가 잘 될 것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너무나 이렇게 뭐 정말 엉망진창이니 예. 제도라도 한번 바꿔보자. 제도 결정론이 아니고 그런 정도의 생각 아닐까 싶은데 일단 내용은 아마 수많은 논란이 있을 거니까 빼고 지금 얘기하신 장구 집권 야욕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려면 헌법에다가 규정하면 되는 거죠. 연이어 했을 때만 2번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 한다면 예.
지금 이제 보다 저 정확한 비판은 좀 얘기하신 대로 얼마 전에는 안 한다고 하더니 지금 뭐 개헌이 유연순위 아니라고 하더니 갑자기 왜 개헌을 들고 나오느냐.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이제 3년 임기 단축을 하면서 개헌하겠다고 하니까 혹시 그런 것들의 어떤 김을 빼려고 하는 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예. 쪽으로 가는 게 맞고 예. 만약에 정말 그 장기 집권 야욕이 된다, 걱정이 된다 그러면 그런 걸 못하도록 헌법에다 분명히 규정하면 되는 거죠. 미국 헌법에는 그야말로 2번밖에 못한다. No more than twice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한 번 쉬었다가 다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헌법이 만약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된다 그러면 한 번 연임해서 하는 것만 된다라고 분명히 못 박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걱정은 지금 할 필요가 없고 얼른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도 개헌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낚아채서 개헌 정국으로 빨리 전환하거나 본인들이 끌고 나가면 되는 거죠. 예. 개헌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뭐 개헌을 하려고 한다면 개헌이 정말 중요하다면 그런 쓸데없는 걱정 가지고서 미리 우려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제 5년 하게 되면 예. 2030년 6월 달인데 그때 가면 뭐 지방선거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헌법을 좀 바꿔야 됩니다. 비상계엄이 없었어도 2032년 3, 4월 달에 대통령 선거와 국회 선거가 만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개헌이 불가피했다고 보고 예. 지방선거하고 만나기 때문에 뭐 또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한국 정치의 문제는 5가지가 중첩되어서 나타나는 거라고 봅니다. 다섯 첫 가지요? 번째는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대통령 자체가 갖고 있는 약점이요. 두 번째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드러내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선거구제에 의한 양당제가 가져오는 폐해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헌법 운영상의 그 경직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통령 개인의 캐릭터입니다. 이 헌법화에서도 뭐 옛날에 뭐 양김 같은 분들은 다 헌법 야당 다 존중하고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누구나 다 모든 대통령이 뭐 비상계엄하는 건 아니니까 그건 대통령 캐릭터의 문제고 헌법 운영의 문제는요. 이재명 후보가 총리 추천을 뭐 국회가 하자 뭐 예를 들면 그거는 지금 헌법에서도요 그걸 명문 안 해도 그 국회가 추천하는 분 하겠다. 또 지난 총선 때 다수당이 민주당이 됐는데 민주당 대표한테 총리 추천하면 또 국회에서 하면 제가 그분 중에 한 2~3분 해주면 그분 중에 한 명을 지명하겠다. 이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저는 5년 단임제나 대통령제의 문제보다도 저는 소선거제의 양당제의 문제라고 봐요. 이재명 후보가 그런 면에서 대통령 그 헌법 바꾸면 결선투표제 지금 하자 이 얘기도 한 거 아닙니까? 결선투표제 얘기를 한 거는 결과를 위한 그 단일화보다는 결과에 의한 단일화가 될 수 있도록 그거 하자는 겁니다. 예. 이건 기본적으로 다당제 얘기를 열어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선거제도도 바꿔서 내년에 지금 뭐 헌법 바꾼다고 막 그러는데 국회의원 선거도 다당제가 될 수 있도록 전 중선거구제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당장 내년 지방선거는 그 국회 선거가 아니니까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은 헌법 바꾸기 전에 이거 선거법 바꿔서 지방선거부터 결선투표제 한번 해. 이건 뭐 선거법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예. 저는 그러니까 뭐 진정성을 위해서 그거를 하면 그러면 다당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씩. 그리고 어차피 2030년에는 그 지방선거와 같이 치러지는 헌법을 다 손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선거는 가운데 넣어서 뭐 중간평가로 하면 되니까 저는 뭐 그 진정성은 믿고 싶습니다만 아까도 말했지만 5가지의 이 모든 문제를 예. 이걸 그냥 헌법만 바꾸면 권력구조만 바꾸면 다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잘못이다. 그러니까 지금 5년 단임제 이 헌법으로도 굉장히 운영을 잘한 분이 있고 못한 분이 있으니까 그런 건 바꿀 때는 선거제도와 헌법을 같이 바꾸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그 박성민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문제 딱 하나만 일단 잠깐 짚는요, 네, 박수현 네, 의원님. 네. 국무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주는 거. 물론 뭐 이게 지금과 같은 뭐 그 과거 윤석열 정부의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행정부가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국회도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국회 기능을 권한하면서 뭔가 권력을 나눠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게 그거니까 4년 연임제 빼고는 뭔가 권력 분산의 효과가 없지 않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 이게 이제 우리의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서 장목 담그냐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 의석 구조가 꼭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이라고 하는 그런 보장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박성민 대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어떤 진정성을 믿고 또 국민의 높은 민주주의 의식을 믿고 그리고 지금 시대적으로 개헌을 안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성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소 어떤 정당 간의 유불리나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어떤 정말 해야 할 때 꼭 해보자 할 수 있는 거 예. 뭐 그런 것인데 우선 저는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의힘에서 장기 집권 야욕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아마 뭐 우리 두 분 전문가시니까 저는 기본적인 문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면 예. 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은 국회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 우리 국회가 저도 국회의원입니다만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보다 국회가 합의해서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국회의 아주 필수적인 의무이죠. 근데 왜 자꾸 우리 국회는 때만 되면 서로 싸우면서 대통령 보고 개헌안을 발의하라고 하는지 왜 대통령 개헌안이 뭐냐라고 자꾸 묻는지를 모르겠어요. 예. 국회가 합의하면 국회가 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우선 그런 문제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 장기 집권 이 문제는 헌법 128조 2항에 분명히 돼 있잖아요. 개헌이 되면 그 개헌안이 제안될 당시에 대통령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분명히 안전 조항이 있고 예. 아까 그것도 안심이 안 되면 우리 노동일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부칙 조항들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을 국회에서 지금 제안들이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금 먼저 반대를 걸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자칫 이 개헌안이 국회 중심이 아니라 대통령 중심으로 또 지난 문재인 대통령 2018년 3월에 발의했듯이 국회가 할 일을 안 하고 대통령에게 국회 할 일을 떠넘기는 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박성민 대표님 5가지 말씀한 거 저는 다 동의합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제 국회가 여야 간에 정말 좀 이번에는 사생 결단하듯이 한번 예. 잘 논의해서 좀 개헌안을 국회가 마련하는 것 그렇게 해보자. 아무리 선거라고 해서 예. 국회가 막 나서서 반대하고 이러면 이 개헌안이 논의 주체인 국회가 반대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말인지 너무 답답해요 저는. 아니 근데 그 모든 걸 자꾸만 이제 우리 헌법에 그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까? 헌법만 잘 바꿔놓으면 제도의 문제는 아니다 뭐 이 그- 말씀하시는 저는 거죠? 아니라고 보는 게 예. 프랑스가 헌법에 그게 다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프랑스를 흔히 뭐 이원집정제라고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예. 하지만 지금 만일에 이재명 후보가 지금 압도적 1위인데 예. 아니 대통령 되면 압도적 의석을 갖고 있는 게 같은 정당이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프랑스는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한 대통령제로 운영이 됩니다. 예. 근데 대통령과 의회가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 때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럴 때는 동거 정부를 해요. 그러니까 뭐 미테랑 대통령 때 시라크 총리가 있었고 그 시라크 대통령 때는 조스팽 총리가 했고 예. 그거는 그렇게 운영하는 거죠. 그거는 아까 말했지만 헌법 운영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 만났을 때 그때 그 선거 끝나고 만났을 때 그때 윤 대통령이 제안할 수 있었죠. 아, 제가 대통령 된 것도 민심으로 한 거고 이번에 의석도 국회 총선도 민심이다. 예. 자,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줬으니까 민주당에서 총리를 추천하시면 제가 그분 중에 한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그렇게 얼마든지 우리나라 헌법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는데 헌법을 아무리 바꿔놓은들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 문화에 관한 거고 정치를 할 생각을 해야지 정치를 안 하면서 예. 모든 게 뭐 정치의 사법의 정치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만 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그 헌법 물론 바꿔야 됩니다. 선거제도도 바꿔야 되고 그러나 그 전에 정치인들이 모든 걸 이 법으로 가져갈 게 아니라 운영상에 좀 묘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저 논점 첫 번째가 막판 변수였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을 집중 공격하는 이제 국민의힘과 혹은 이준석 후보. 이준석 후보나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또 이 개헌 관련해서 혹은 여러 가지 장기 집권 야욕, 뭐 총통 체제 시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집중 공세를 펴서 이게 결국 유권자의 선택의 막판 변수가 될지 말지를 저희가 논점 첫 번째에서 짚어봤습니다.